Glad with me. 안녕하세요. 유드미 치과 오태규 대표원장입니다. 앞니는 우리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앞니를 잃었을 때 어떤 치료가 가능할지, 임플란트로만 치료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니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 심미적인 역할을 합니다. 앞니는 우리 얼굴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모를 좌우합니다. 건강하고 가지런한 앞니는 자신감을 높이고 첫인상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죠. 두 번째, 발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니는 니은, 디귿, 쌍디귿, 티읕 같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니가 없으면 발음이 새거나 흐려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저작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처음 잘게 자르는 역할을 앞니가 맡고 있습니다. 앞니가 없다면 딱딱한 음식을 자르거나 물어뜯기가 어려워지겠죠. 마지막으로 얼굴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앞니는 잇몸뼈와 함께 얼굴 형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니가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뼈가 줄어들고 입 주변이 함몰돼 얼굴이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앞니가 사라지면 어떤 치료로 회복이 가능할까요? 앞니가 상실되는 경우는 외상, 치주질환, 치아의 파절, 선천적 기형 등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앞니가 상실됐을 경우에 임플란트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유사한 기능과 외관을 제공하고 주변 치아를 삭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앞니 임플란트는 심미적으로 자연스러운 미소를 되찾아주고 얼굴 전체의 조화를 유지해줍니다. 이는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넘어서 심리적으로 자신감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앞니가 없어서 발생한 기능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발음 또는 음식 섭취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니가 없을 경우에 임플란트가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앞니 임플란트는 심미성과 기능 회복 면에서 훌륭한 치료 방법이지만 몇 가지 부작용과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더 나은 선택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심미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니는 잇몸뼈가 얇은 경우가 많아서 치조골 흡수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잇몸이 퇴축되거나 심한 경우 임플란트 식립체가 노출돼서 심미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복잡한 시술 과정입니다. 앞니 임플란트는 심미성을 유지해야 하다 보니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뼈이식이나 잇몸 조직 이식 같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술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유지 관리가 어금니 쪽보다 어렵다는 점입니다.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도 주변 잇몸 관리를 소홀히 하면 염증이 생기거나 잇몸 퇴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임플란트의 안정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꼼꼼한 관리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니 임플란트가 아닌 앞니 브릿지나 교정치료 같은 대체 옵션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구강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건데요.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실제 사례를 두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앞니 한 개가 완전히 부러진 상태로 내원하셨는데요. 신경치료를 받은 상태의 치아가 약해져서 부러졌고 치관 부분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포스트와 코어를 쌓아 크라운을 만들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발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손상된 치아를 발치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와 뼈 사이 빈 공간에 뼈 이식제를 넣고 멤브레인을 덮어 연조직 개입을 막고 건전한 치조골이 생기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다음엔 충분한 치유 기간을 거친 후 임플란트 임시 보철물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해 장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분은 자연스러운 앞니를 되찾고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심미적으로도 큰 개선이 있었고 저작 기능도 좋아졌죠. 다음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임플란트 대신에 브릿지를 제작했는데요. 기존에 신경치료가 된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존재했고 어릴 때 받은 수술로 치조골 결손부가 이미 크게 존재하여 저희가 치근단 절제술을 진행해드렸지만 치유가 잘 되지 않아 발치하고 전체부 브릿지로 심미를 되찾아 드렸습니다. 임플란트만이 항상 정답은 아니니까 상황에 따른 치료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실된 앞니의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니 임플란트는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 치료지만 시술 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염증이나 잇몸 퇴축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치의와 환자분의 상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라고요. 임플란트 수술 후 주의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전에 다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겟레디 위드미, 저는 위드미 치과의 오태규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